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당신께서 차용금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꿀팁 하나. 두 번째, 차용금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제대로 형사고소해서 그 사람을 콩밥을 먹일 수 있는 안전장치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요, 제가 지인분을 통해 가지고 소개받아서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거의 1시간 넘게 상담을 했었고요. 그분의 상담의 주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아는 언니에게 몇 년 전에 거액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맡긴 방법이요, 그 언니가 지정하는 제3자의 계좌에다 돈을 넣어주면요, 그 언니가 알아서요 다른 투자회사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테니까 언제든지 원금을 빼갈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회사에는 그 언니분께서 이미 투자해 둔 돈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빼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익금 자체 같은 것들도 꼬박꼬박 너는 특별히 더 챙겨갖고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한 30분 동안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그 이후 돈을 건넬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언니가 좀만 기다려봐, 이번에 이자를 조금 넣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언니가 언제까지 얼마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이후에 언니에 대한 개인적인 배신감 등에 대해서 저한테 한참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망행위라는 것들의 기준은요, 돈을 건네줄 당시 그 전과 그 직후의 태도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그 언니분 같은 경우에는요, 돈을 빌려간 직후에는요 약속했던 것처럼 이자가 됐든 수익금이 됐든지 간에 계속 넣어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이후의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그 사기꾼에게 더 유리한 정황만 있는 꼴이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돈을 건네주기 직전이나 아니면 그 돈을 건네줄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과연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리고 평소에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재력은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고요. 그 재력이 높은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박변, 그렇게 변호사 일해가지고 돈 얼마나 벌겠어. 그냥 돈 좀 있으면 내가 좀 알아서 불려줄 테니까 이쪽으로 좀 넣어봐봐. 내가 내 뭐 돈 먹겠다고 그런 거 아니야. 특별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성이 깨어있는 상태였다 그러면요, 언니, 형, 여기 그러면 어떤 회사야? 물어라도 보겠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들 많이 겪으시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돈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요, 내가 돈을 건네준 기록이 있는데 그 돈을 설마 떼먹겠어? 이게 사기겠어?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날 동안에 거의 1년 가까이도 약속했던 이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1억을 맡겼으면요, 이자가 매달 300만 원씩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3,600밖에 안 됩니다. 그 위에 돈 안 주면 당신께서는 손해를 보시는 거고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 사기꾼들의 기본적인 심리 자체가요, 단순 차용금하고요, 차용금 사기도 포함되어 가지고 형사상 처벌을 받는 사기의 경계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잇감을 찾아갈 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사기꾼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요, 대개의 경우에는 우월이 차이가 납니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정도 위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반대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겉보기에는 말짱하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심지어는 이빨도 엄청 세가지고요, 내가 돈 벌게 해준 애들이 몇 명인데 그냥 너 불쌍하니까 내가 너한테 기회 한번 줄게 생색을 냅니다. 그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어렵사리 얻은 기회인데 그걸 잡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기회를 잡는데 급급한 상황에서 그 기회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에게, 사기꾼에게 확인하는 절차들은 생략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기꾼은 당신에게 특별한 기망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기꾼의 기망행위를 특정하기라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간 이후에 얼마 동안은 이자를 주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경찰서로 막상 피해를 보신 분께서 형사 고소를 했을 때 그 뻔뻔한 사기꾼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 내가 진짜로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주려고 그랬다. 나 돈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에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사기꾼한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조금 늦게 주기로 합의가 됐다. 단순히 돈을 못 빌려가가지고 안 갚은 것들이 아니라 못 갚은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사정 아니냐 라는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용금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요, 차용금을 빌려가가지고 어떻게 돈을 변제할 건지, 어떻게 내 원금을 상환할 건지, 그리고 약속한 이자 또는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이것들만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엇인가 거짓말을 하는 것들에 대한 기망행위들에 대한 근거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금 사기를 차용금 사기라 부르지 못하고 단순히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가압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공증이라도 하나 받아 놓을까? 이 정도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차용금 사기를 당하지 않는 팁 한 가지, 딱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돈을 빌려준 다음에 원금과 이자 내지는 수익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그 사기꾼 또는 정말로 돈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변호사님, 어찌됐든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사기꾼들은 아무래도 민사상 절차를 통해 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판결 정보를 받는 것보다 자기가 깜빵 가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으니까 돈을 내가 나중에 못 받았을 때 그 돈에 대해 가지고 너 사기꾼이야 라고 고소를 하고 그 고소 내용대로 해서 기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사기꾼이 하는 이야기들이라든지 무슨 제안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종이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단순히 차용증 얼마를 빌려갖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변제를 할 것이고 몇 %를 주겠다 라는 것에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주겠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 주겠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기꾼이 내가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돈을 수익금을 줄 것이다. 원금은 내가 그 회사에 1억 원을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 1억 원 원금을 회수해서라도 돈을 변제할 것이다 라는 식의 내용들을 그 차용증에다가 기재를 같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그 정도도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꾼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차마 그 상담을 하셨던 그분에게는 이런 말씀들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서 계속 엉엉 울고만 계시는 분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혼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현실에서 그 비슷한 제안들을 받고 제가 기회를 잡으려고 그랬을 때 그 사기꾼 내지는 나한테 그 제안을 해준 사람한테 그걸 요청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조언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어려운 것들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아니면 현재 그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피해를 보신 분과 유사한 방법으로 차용금 사기를 당하신 이후에 몇 년 뒤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똑같이 같이 울어드리는 것 외에는 해드릴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겠다. 여러분께서 바보 같은 생각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준 증거가 있는데 이 돈을 못 받겠어? 설마 사기를 당하겠어?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용금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요, 그 사람에게, 그 제안을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시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중에라도 고소할 것들을 고소할 수 있는 담보물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담보물에 대해 가지고는요, 가능하다 그러면 종이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단순 차용증이나 공증 서류가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변제할 것들을 약속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자기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조차 어렵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갖다가 녹음을 하셔서 그 녹음 파일들을요, 종이로 녹취록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쓸모없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담보를 설정하거나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어디 가서 무슨 그 사람 명의의 공증을 쓴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담보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